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취업 준비생을 위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슬슬 자기소개서 쓰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면접을 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아는 대로 한번 팁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이제 모든 내용들은 아닌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줄여서 이제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보통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이제 표에다가 뭐 언제 태어나고 뭐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학교를 몇 년도에 들어가서 몇 년도에 졸업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좀 많이 쓰고 거기다 뭐 또 무슨 뭐 자격증 사항이라든지 무슨 뭐 학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쓰는 내용이니까 사실 이력서 쓰는 거는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력서에 나와 있는 폼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이제 어때요? 거기다 이제 뭔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자기소개서에는 뭐 지원 동기도 들어가고 뭐 입사 포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뭐 주특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쓰겠지만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일종의 글이잖아요. 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죠? 글. 물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뭐 논술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마도 좀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교 다닐 때 외에는 학교 다닐 때 무슨 글짓기 해와라, 뭐 독후감 써와라, 뭐 이럴 때 혹은 뭐 논술시험 준비할 때 외에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도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하고 거기 이 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죠? 그런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보고를 하는 거에는 당연히 뭐 말로 하는 구두 보고도 있고요. 그죠? 보통 이제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하죠. 그러면은 이 면접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뭐 어떤 직무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보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물론 뭐 어디서는 뭐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면접관으로서 면접을 보거나 혹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사람으로서 실무에서 검토를 할 때 혹은 다른 심사를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글들을 왜 이렇게 못 쓰나? 왜 이렇게 글들을 못 쓰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고요. 저조차도 물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정성 들여 쓰시죠, 그죠? 정성 들여 쓰시는데 정성 들여 쓴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것들도 꽤 눈에 보이더라라는 거죠. 물론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만약에 요번에 뽑는, 그죠? 요번에 뽑는 신입사원들하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 상사가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자기소개서에 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보고서를 쓰거나 뭘 하거나, 그죠? 문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 글을 제대로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상사로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죠?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제대로 잘 못 쓰는 부하 직원을 받는다는 거는 본인의 일도 증가하는 거나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본인이 현재 글을 잘 쓰냐 못 쓰냐와에 관계없이 일단은 입사할 때 내는 서류에는 글을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로 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글쓰기, 글쓰기에 대한 잔소리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비단 자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쓸 때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맞춤법 띄어쓰기는 뭐 아주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니까. 예,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워드 프로세서, 그죠? 예,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 거기에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임말이나 이모티콘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예,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가끔 봤습니다. 예. 그거 보면은 우리 같은 꼰대 아저씨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 이게 본인이 버릇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런 자기소개서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뭐 물결 표시라든지 무슨 웃는 모양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줄임말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GMP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강의를 나가면은 제약회사 들어가면은 줄임말을 되게 많이 써요. 네, 줄임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기시법이라든지 무슨 생동시험이라든지 의동시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줄임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까지 굳이 줄임말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잘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주장에 대해서 경험으로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뭡니까? 이거는 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나 소설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건 일종의 뭡니까? 논설문, 설명문에 좀 가까운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무슨 주장입니까? 자기 소개, 그죠?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는다. 내가 이 회사에서 뽑으려고 하는 그 부서에서 일하는 그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주장이 있으면은 주장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증을 뭘 바탕으로 해야 돼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 이 면접관들이나 심사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딱 봐서 이건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면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다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경험이죠. 물론 경험도 거짓말로 적을 수는 있죠. 그죠? 예. 근데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어디서 밝혀지냐면은 이제 보통 면접에서 거의 밝혀집니다. 예. 그 앞에서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요, 속으로 끄덕끄덕 해요. 이거 뻥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은 경험으로 논증을 하시고요. 만약에 경험이 없어서 좀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기를 바래요. 예. 제가 거짓말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그렇게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취업을 지도하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이요, 보면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잘 포장을 하느냐라는 거죠. 예, 일종의 자기 자신을 잘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는 사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취업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면접이라고 하는 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낸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돋보이게, 그죠? 예, 잘 포장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신경을 많이 써야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소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논설문이자 설명문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본인이 독서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이제 문학 작품 많이 보신 분들은 거기에 뭔가 멋진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시 구절 같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예. 제약회사 품질 관리 있는 분들은 다 누구예요? 다 공돌이, 그죠? 예, 다 이과 출신입니다.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괜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글을 쓰면 어떻게 예술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그 글을 쓰면은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예. 그리고 꼰대들은 안 좋아하죠. 뭐야 이거.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일기에 쓰십시오. 아니면 연애 편지에 쓰시든지. 그래서
문학적으로 좀 예술성 있어 보이는 문장이라고 해서 거기다 막 갖다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자소서는 좀 약간 건조하더라도 담담하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을 주장하는, 그죠? 그런 글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보고서 형식이 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뭐냐면은 간결해야 됩니다. 윗분들은 보고서가 많은 거,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가 많은 거를 좋아합니다. 아, 일 많이 했구나. 그죠? 일단 보고서가 두꺼우면은, 뿌듯해요. 그죠? 쓴 사람도 뿌듯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일 되게 많이 했네? 그죠? 하는데, 그걸 다 보려고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사들은 어떻게 돼요? 요약본을 좋아해요. 요약본. 그죠? 그래서 좀 눈치가 있는, 일머리가 있는 사원들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많아도 제일 앞에다 뭐랍니까? 한 장짜리 요약본을 항상 첨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단문으로 쓰시는 걸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죠. 그러니까 본문으로 쓰고 거기다 뭐 저속사 계속 연결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단문으로 딱딱딱딱 간결하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문장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보고서는 문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거기 대리 한 명이 사원 보고서 쓰는 거 연습시키려고 어떻게 돼요? 문장을 하나 써주고 이걸 갖다가 줄이는 걸 훈련시키는 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고서를 쓴다는 것 자체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간단 명료하면서 확실하게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게 이력서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실무자들은. 그래서 실무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볼 때는 너무 문장이 뭔가 흐리멍텅하거나 뭔가 뭐 좀 새는 느낌이 든다던가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만 제대로 써도요 굉장히 뽑고 싶은 생각이 잘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래어 순우리말. 자, 외래어를 너무 남발해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순우리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우리말들 있잖아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시나브로 뭐 이런 시나브로는 뜻 다 아시죠? 근데 뭐 곤비님비 무슨 뭐 목미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에 막 채워가지고 이제 쓰면은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뭐 국문과 출신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외래어를 쓰든 우리말을 쓰든 간에 알아듣기 쉬운 간결하게 되어 있는 그죠? 그러니까 길게 나온 단어보다는 어휘가 간결하게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써도 안 좋고요. 순우리말을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써도 안 좋습니다. 적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사 같은 것들 보면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온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번역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번역본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말의 문장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붙이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간결함에서 뭔가 멀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그죠?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던 고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이거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상으로의 초대.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의자를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그런 조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시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빼버리시는 것이 문장을 간결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같은 거. 그죠? 사실 우리나라 말에는 뭐 과거 완료라든지 수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죠? 이제 이걸 갖다가 영문을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제 우리 어머니를 만났었다. 그죠? 이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말에는 그렇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만은 말을 하면서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도 글은 명료하게 쓰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낭독을 해보십시오. 낭독을 해보시면은 읽어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럽거나, 그죠? 예, 뭔가 좀 이게 자연스럽지 않고, 예, 좀 흐름이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대로 자연스럽게 잘 쓴 글이 아니라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도, 그러니까 글 쓰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서 뭐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이건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한번 낭독을 해보시고요.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자연스럽고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바꿔주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썼는데, 또 이제 제가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뭐 거시기 화법이라고 그래요. 거시기 화법. 뭔지 아시죠? 예. 오늘 날씨가 거시기해서, 기분이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서 거시기 잘하면 거시기 잘 될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근데 사실 거시기란 말을 안 쓰는데, 이제 잘 쓰는 말들이 뭐냐면은 문장에서 많이 보이는 게 부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참 굉장히, 처음 듣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때그때 적절한 어휘를 못 찾아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란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휘력이 좀 딸리는구나. 그죠? 예. 영어 단어를 많이 한다는 게 어휘력이 아니라 내가 우리말 할 때도, 그죠? 한국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글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 사람은 이거 힘들겠구나, 이거. 뽑아가지고 만약에, 일을 시키면은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거 쓸 때는 굉장히 내가 할 일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만큼은 사실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단시간 내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셔가지고, 그래서 잘 보시고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된 문장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생각난 대로 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또 뭐 생각이 나거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로 이제 글을 잘 쓰는 방법, 자기소개서를 쓰는 형식,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뭐 지원 동기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입사 후 포부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